자유한국당의 어제 5.18 망언 징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국이 수습 국면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사태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덩달아 국회 윤리위의 제명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징계를 면하고 어제 첫 전대 합동연설회 연단에선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유감 표명조차 없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한국당 윤리 5.18 망언 징계 결정. 한 명만 결정이 됐고요. 두 명은 전대 이후로 유예가 됐죠. 한마디로 어제 징계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저도 제명이 당내에선 최고의 징계 수위이긴 하죠. 근데 김진태나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헌인가요? 당규인가요? 어쨌든 뭐 전당대회 기간에 후보로 등록한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이제 징계할 수 없다 유예했다는 얘기인데 이 발언이 있었던 날이 8일이었습니다. 8일이었고 그저께 징계위 회부돼서 징계하려다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항의 때문에 못하고 뭐 쫓겨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열었는데 강남 모처에서 열고 그것도 장소도 알리지 않고 해서 열렸어요. 근데 이제 회부를 늦게 하니까 후보 등록은 12일이었고 그리고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 당규를 들어서 한다라는 게 그 유예했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사과는 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나서도 또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꼼수 이제 징계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의 판단은 안 된다. 그럼 이게 마녀사냥입니까? 지금 이 발언 자체가 8일을 한 발언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나 보수에서도 당내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이런 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내 소수 의견이다 다양성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이렇게 또 사과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어쨌든 한국당 내 분위기라는 게 그 일부 중진 의원들은 뭐 상당히 반성의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이 있는 것인가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징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일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예, 뭐 꼼수 징계죠. 봐주기식 징계라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망언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있느냐는 거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윤리위원회에 대한 그 절차나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가 했었다라는 걸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피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온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사람은 징계, 두 사람은 유예를 나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당이라고 한다면 징계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윤리위가 과연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숙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를 보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에 대한 신분 보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끝날 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 윤리에 회부된다든지 그 판단 유예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있네요. 49조 벌칙에 해당되지 않는 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49조 벌칙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윤리가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49조 벌칙을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반 행위예요. 그 위반 행위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지역 감정을 조장할 경우에 대한 거는 위반 행위로 지정을 하면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거를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이거 지금 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헌 그게 얼마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고 봐주기식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저는 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사고 칠 거다 하는데 확실히 사고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터졌을 때 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할 때 그건 또 다른 망언이다.
라는 규정을 내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 기억이 나시자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5.18을 아주 폄훼하고 그리고 4.3 제주 민주운동을 폄한 그 후보를 공천권을 사퇴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정당 같았으면은 후보 사퇴를 요구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용태 사무총장이 어저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징계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5.18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 있잖아요. 그럼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단지 전대에 출마했다고 징계를 위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명쾌하게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든지 요구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당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윤리위에서 유일하게 제명 결정이 나온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례대표죠. 의원이다 보니까 제명이 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부분 또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3분의 2.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과연 한국당 내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이것도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한국당 내 분위기는 상당히 동정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5.18 왜곡 처벌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당내의 여론은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신중한 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5.18이나 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 기본 인식이 말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뭡니까?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시민군과 이른바 그 군부와의 어떤 그런 그 전투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다. 군의 개입은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보수 일반 한국당 저변에 말이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제 여론의 비판 때문에 이렇게 뭐 이제 꼼수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 징계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좀 시간이 가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의원총회 3분의 2의 찬성을 못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제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리위에서 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했습니다만 의총에서 또 부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나중에 국회 윤리위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가서 최종적으로 제명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아직 의결 정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야3당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제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단 뭐냐면 지금 8일 날 발언이 있었고 오늘 15일이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앞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당 내는요. 이 현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 위상, 인식 이런 게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국당 내에. 보수 일반이 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당 내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뭐 들끓다가 일단 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단 몇 명의 의원들의 그야말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환일 것이다. 이런 게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그 의원총회 3분의 2가 좀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대 총선의 의석 구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 때문에 지지율이 좀 좁혀졌다 조금 또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 광주 망원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한국당은 지금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은요. 현직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파면시킨 나라예요. 그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국민들이고 너무 국민들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징계가 결정되는 날 글쎄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이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열렸죠. 첫 합동연설회. 김진태, 김순례 의원 한 명은 당대표, 한 명은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연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어요. 뭐 다른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적인 것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면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함량미달의 정치 미숙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직 석상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도 얘기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책임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만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책임당원이 뭐 2017년도 전당대회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한 책임당원이 한 50% 정도가 영남에 포진돼 있고 그리고 늘어난 책임당원 그러니까 14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은 태극기의 집회에 참여했었던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책임당원으로 들어왔단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된 합동연설에서 5.18 망언에 관련돼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2월 27일 날 선출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새 지도부의 그 부분을 좀 시금석이 될 여쭤보고 거라고 싶어요. 보는 것이죠. 두 사람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원래 어저께 김용태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는 뭐였었냐면 윤리위를 바로 열어서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 미숙했다는 게 뭐냐면 4개의 그 징계의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제명을 시키는 게 있고 탈당 권유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명을 할 경우는 의총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제명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 10월 달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해버렸습니다. 탈당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들어오고 나서라도 10일 이내 여하튼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확고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윤리위에서 다시 열어서 징계에 대한 거는 아마 김순례 의원은 뭐 더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징계에 해당이 되는 제명이 되겠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동영상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한 말을 보면은 징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은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의원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냐면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이 안 되는데 국회에서는 제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지만 42명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제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쉽게 무조건 뭐 감싸주기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이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제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나서 네. 그 전대 결과가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결과가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이런 윤리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윤리가 아무리 득표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지 득표에 따라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윤리 자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정치적인 여론이 이러니까 거를 이 정도의 득표율이 나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가 그러면 이정명이를 제명한 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부정이에요. 저는 어떠한 뭐 그렇게 득표도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결정을 바꾼다든지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자기당 차기다.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반환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아까 제가 그 지도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마녀 사냥을 인민재판을 잘못 얘기하고 마녀 사냥을 얘기했는데 인민재판식에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게 김병주 위원장의 반응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늦게 늑장 윤리를 열었느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야죠, 당연히. 근데 지도부가 지금 누구니까 김병주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잖아요. 그 두 분의 인식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네. 이번 사태 이후로 어제 떨어졌죠. 결과 보니까 네. 그럼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이라도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병주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한 이 발언 자체를 사과해야 돼요.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김병주 비대위원장도 다양한 어떤 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스펙트럼, 우리 뭐 다양성이 일환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윤리위에서 새롭게 다시 징계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도 가지 않으면 뭐 그들의 속내의 인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김병주 비대위원장은 광주 망월동 요역 네. 참배 네. 검토할 수 있게 돼서 한번 사과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러면 좀 망월동에 가서 참배하고 사과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사과했단 말이에요.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사과했어요. 한 다음에 나온 반응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인민재판식의 판단할 거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이게 인민재판식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예. 근데 이런 이 지도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과연 3분의 2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이 그나마 당윤리위에서 결정을 의원총회 3분의 2로 제명을 확정시키고 김진태나 누굽니까 이종영 의원의 김진태나 김순례 의원의 이 전당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 징계위 열어서 일단 제명을 시킨다면은 일단 거기서 조금씩 단촌이 열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지도부의 여러 가지 인식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지금 거기 연설을 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떠나서 국회의원님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발언 망언을 뭐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지금 성난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뭐를 지금 우리가 바랄 수가 있나요? 이거는 결국은 비대위 체제는 끝났다. 다만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면 이제 곧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예. 귀국하면 바로 시작해야 할 부분이면 5.18 진상규명법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재개정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빌미가 저는 민주당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국당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민주당은 이 5.18 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받아줬죠. 받아줬잖아요. 예, 예.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왜 그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쾌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도착하자마자 자 이거는 전원 다 해서 이 진상규명법을 빨리 개정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 그렇게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예. 그래야지만이 나름대로 좀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이 뭐 지금 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한다도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상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구성이 된다.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네네. 반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받아들인 이유가 북한군 개입설은 과거에서 이미 좀 검증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 이 부분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건 민주당에서 그렇지 잘못된 거죠. 않을까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집권당도 안이하게 이 상황을 봤었느냐라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다. 아니 전부 다 39년 동안 총 6차례의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북한에 거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진상규명법에 그거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뭐 받아들이자. 저는 그걸 보고 저 민주당도 참 한심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사과해야 된다.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성찰, 반성, 그리고 더 나가서 빨리 이것이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해찬 지도부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참에 이제 이 관련된 처벌 법안까지 발의하는 게 좀 다시 또 탄력을 붙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법안 발의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저는 이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18 왜곡법에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헌법상에서 그 표현의 자유.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법으로 그건 단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 4.19에 대해서 폄하하는 4.19 폄하 왜곡 방지법, 모든 역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다 사건에 또 걸릴 대해서 수 있죠. 전부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왜곡을 했을 때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을 가중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좀 나름대로 신중에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5.18은 전 좀 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체로 이제 얘기할 때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신중해야죠. 여러 가지 국민들 여론도 봐야 되고. 그런데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하를 일일이 다 처벌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5.18 이 부분은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단지 부정하고 폄하한다는 점을 떠나서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 그러니까 차별적이고 억압적이고 소수를 배제하고 이런 게 다 같이 내재돼 있다라고 저 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그 부분을 왜곡하는 발언 이런 거 따라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부정 방지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 방지법 같은 건데 저는 그런 것들 준용할 필요가 있어서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80년도의 상황 이런 거 볼 때요. 이건 전 왜곡 처벌법 가능하다고 필요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망언 3인방 징계 그리고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런 논란이 끝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유한국당 전대 이야기 잠깐 아까 전에 이제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셨는데 어제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첫 연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고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새로운 희망의 축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을 버리자, 용도 폐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살아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막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화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다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후보를 비방하는 점은 당원 동지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우리 당원 여러분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대 첫 합동 연설의 장면 보였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연설 내용이었는데요. 뭐 던지는 화두는 여러 가지였습니다만은 저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모든 사람의 얘기를 평가하기는 뭐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황교안, 이제 오세훈 그리고 김진태 후보인데 또 황교안 후보도요.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이 5.18 망언에 대해서 발언한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발언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원론적인 표현이 많았죠. 원론적인 표현도 아니죠. 잘못된 표현인 거죠. 예. 후보가 당연히 이걸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과거에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5.16이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지고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저런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나 성찰이 지금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로 가요? 어떻게 통합을 얘기합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미래로 가려면 뭔가 그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성찰하고 또 특히 최근에 이 5.18 8일날 망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지 통합으로 가든지 말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세훈 후보야 당연히 박근혜 프레임 깨자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김진태 후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와서?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또 지역구 후보 아닙니까? 이 김순례 후보 같은 경우야 뭐 저기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이런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너무 뭐 지나치게 그 후보들에 대해서 뭐 평가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내주는 메시지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유, 우파, 빅텐트론을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외연 확장성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진정한 친박이다라는 것을 준다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이제 그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만나야 할 미래가 어느냐라면 최소한도 한 70%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특히 과거에 보수가 잘못했었던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있는 성장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 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에 대한 부분 속에서만 서로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만나야 할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첫 합동 TV 토론을 하잖아요. 예. 이 TV 토론을 할 때는 예. 정말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저는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 TV 토론이 실제 전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도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TV 토론을 보고 지지를 했다. 아니면 내가 지지한 후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라는 예. 그러한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로지 자기 지지한 사람을 더욱더 지지하게 되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후자가 더 많다는 얘기를 많이 강화 합니다. 효과가 더 강화 후자. 효과가 예. 훨씬 강하다. 근데 그런 걸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한제 뭐 한 2주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뭐 황교안 후보가 대선언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첫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밴드여건 효과라고 해서 우세자 편승 효과, 1등할 때 계속해서 표를 몰아주는 이 밴드여건 효과를 과연 이번 그 TV 토론에서 그걸 깰 것이냐 아니면 이걸 좀 한번 바꿔서 2위 후보가 1등을 추격하는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가 이 첫 TV 토론의 결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제일 야당의 전대. 그래서 전대 결과는 향후 전국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논평해 주세요. 네, 기대에 좀 차지 않겠지만 합동 토론회가 있잖아요. 네. 토론회도 있으니까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네. 지금 이 현안을 놔두고 정책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국민들에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중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합동 토론회에서도 한국당이 지금 정책을 논할 그런 그 위치에 있느냐. 네.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부겠습니다만 그래서 합동 토론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모든 후보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난 이런 입장이니까 지지해주고 왜냐하면 그 표심이 한국당 내의 표심이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후보들이. 그 5.18 망언 논란이고 있고요. 한국당 전대 있고요.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2월 그렇죠. 지금 중반을 넘어갔는데 2월 임시국회 사실상 정상화되기 2월 임시국회 어렵다는 뭐 게 물 건너갔죠. 이미 우리가 2월 임시국회 이게 나올 때부터 이 5.18 망언 이전에도 말이죠. 이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벌써 내년 총선에 다 그 시선이 가 있고. 벌써 가 있는 거죠? 1월 임시국회도 뭐 거의 열리지 않았잖아요. 2월 임시국회 이거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이렇고 지금 전국이 이런 상황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또 전당대회 있죠. 이 뭐 도저히 임시국회는 열리기 어렵고 막 김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생과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냐 이게 한국정.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치가 실종됐다 부재하다 이 정책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정치를 복원시키려 하면은 저는 망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어떤 갈등을 증폭시켜가지고 뭔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 편향을 극단화시켜가지고 말이죠. 지지를 결집시키는 이런 잘못된 한국 정치 관행을 이번에 한국당이 아주 명실상부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역사와 관련된 가치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런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새 지도부가 정말 진정 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거 끝나고 나서 망언 발언을 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국당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정책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국민들이 뽑을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지만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